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자, 우리 중2 친구들은 다 열심히 인강을 잘 듣고 있는 걸 쌤이 확인을 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오늘은 부등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거속시 문제하고 소금물에 관한 문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속시 문제도 기본 패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은 선생님이 잠시만요. 그림만 일단 잘 그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해결이 다 돼요. 웬만한 문제는. 자, 거속시 문제는 중1 때도 나왔고요. 중2 때도 나왔고요. 중3 때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거속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공식이 있었다.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이거는 원 하나만 기억하면 한 방에 다 해결되었던 문제죠. 속, 시 이렇게 적어놓고 중1 때 배웠었죠. 자, 속력과 시간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됐고 속력과 거리 사이에 자 얘는 생긴 그대로 속력이 분모가 되고 거리는 분자가 됩니다. 시간은 분모가 되고 거리는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나누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고요. 속력도 시간분의 거리. 이거 생긴 거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표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도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이제 소금물이 나오는데 쌤이 항상 수업할 때 그림만 잘 그리라고 했죠. 그림만 그리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90%다 해결이 됩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는 뭐야? 퍼센트를 물어보는 거다. 그죠? 우리가 보통 퍼센트를 물어볼 때 비율 곱하기 100을 해줬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비와 비율에서. 근데 그 비율이라는 게 분모, 소금물 전체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고요. 그 얘기입니다. 1번. 두 번째는요. 소금의 양을 물어본 거야. 소금의 양은 말 그대로 소금물에 퍼센트를 곱해주면 돼요. 퍼센트 농도를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500g의 소금에 500g의 소금물이 있어요. 그 소금물에 몇 프로라고 해볼까? 10%의 소금이 녹아 있어요. 10%의 소금이 녹아 있다면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공식에 관련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퍼센트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날리고 50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자, 그래서 이 공식들을 토대로 해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체크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5-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전체 걸리는 시간을 4시간 이내로 하려고 한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부등식이죠. 자, 4시간 이내는 포함이 됩니다. 4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내라는 얘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4시간 이내라고 했냐면 한글로 적어 볼게요.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을 합쳐서 4시간 이내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포인트죠. 일단 한글로 식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 시간 플러스 내려올 때 시간 합쳐서 4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그럼 올라갈 때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되겠죠. 거속시 이렇게 해놓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2km 나와 있죠. 2분의 자 거리를 몰라요.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잡으면 2분의 x가 되겠고 내려올 때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속력이 얼마예요? 3km입니다. 3분의 x를 했더니 4시간 이내가 되려고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됐죠. 식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모칸에 들어갈 답은 뭐가 될까요? 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같은 길이라고 했죠. 같은 길. 그래서 내려올 때도 똑같이 Xkm가 되겠고요. 속력은 올라갈 때는 2km, 내려올 때는 3km.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시간은 2분의 X가 되겠고요. 내려올 때는 3분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표를 토대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이제 풀어볼게요. 자, 분수식이 나올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각각 곱해서 정수로 고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얘네 분수에서는 잘 곱해주는데 이 정수 부분에서 안 곱해서 많이 틀려요.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자, 여기도 반드시 6을 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은 3x 플러스 2x는 4, 6, 24. 그 다음 5x는 24.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x는 5분의 24.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가 5분의 24보다 작다라고 나왔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죠. 뭐 4와 5분의 4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4가 될 거예요. 4km.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x는 5분의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수 자체를 포함한다. 그죠?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수 자체를 이걸 반올림을 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분수 자체를 답으로 적어줘야 돼요. 이내라고 했을 때는 답이 자, 요렇게 답이 나왔죠. 근데 이게 같다라고 표현이, 같다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답이 분수가 나오더라도 그 분수를 그대로 답으로 적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래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 구하라. 그래서 답은 5분의 24km. 분수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내일 때는 그 수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분의 24k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시간 이내겠죠. 1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는 1시간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도 했지만 이내는 작거나 같다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리고 시속 4km로 걸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여기서 상점까지 거리를 x라고 했어요. 전체 거리를 x. 그럼 우리가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상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상점이야. 그럼 일단은 여기서 상점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상점까지 갔다가 물건을 살 거예요. 상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물건 사는데 15분이 걸린다고 했죠.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15분 더하기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합쳐서 1시간 이내로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내는 1시간의 여유는 이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이내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자, 이 표에서 먼저 적어볼게요.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자, 속력이 4km인데 올 때도 속력이 똑같죠? 변함이 없어요. 올 때라고 다른 속력이 아닙니다. 갔다 왔다 똑같은 속력으로 갔다 왔다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4분의 x. 여기도 돌아올 때도 4분의 x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아까 1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킬로미터는 시랑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이 15분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시간으로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시간으로. 그럼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의 15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약분을 하면 4분의 1시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4분의 x 플러스 4분의 1 약분까지 한 겁니다. 플러스 4분의 x는 1 이내 이렇게 해서 각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될까요?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를 곱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x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1에다가 분수가 없어서 1에다가 4를 안 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까먹지 말고 반드시 4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2x는
자,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3. 자, 이번에도 역시 분수가 나왔는데 이내죠. 작다가 아니라 이내죠. 그럼 이 분수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대분수로 고쳐서 뭐 반올림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2분의 3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 2분의 3km. 이내일 경우는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내일 경우는 분수가 답이 나오면 분수 그대로 답으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그대로 작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소금물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소금물은 선생님이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 그림을 진짜로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비커를 그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대체를 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볼게요. 자, 소금물은 농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몇 프로의 소금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떤 소금물에 뭐 몇 g의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물은 소금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 맹물은 소금이 없죠. 그 물은 농도가 0%라는 거. 알겠죠? 근데 뭐 소금물을 넣었다고 하면 소금물의 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 걔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물을 넣었다고 하면 농도가 0%라는 걸 인지해야 하고 소금물이 아니라 소금을 넣었다고 하면 소금이 농도가 100%라는 거. 요것만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섞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더해주면 되고요. 물이 증발되었다. 물을 증발시켰다고 하면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풀어볼게요. 5%의 소금을 200g과 8%의 소금을 섞어서 나왔죠. 더해주란 얘기죠. 농도 6%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8%의 소금물은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세요. 자, 8%의 소금물을 우리가 x로 잡으면 되겠다. 그죠? 이게 문제니까. 그럼 이거를 쌤이 동그라미를 그려서 위에는 퍼센트를 적어볼게요. 5%의 소금물, 자, 밑에는 질량 200g을 적어볼게요. 5%의 소금물 200g과 8%의 소금물 섞어서, 근데 8%의 소금물이 몇 g인지 몰라요. 그래서 xg 섞었으니까 여기 더하기, 섞어서 6%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6%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되겠죠. 6%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200g에 xg을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200 플러스 xg이 되겠다. 그죠? 자, 이 질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잠시만요, 좀 작게 그려볼게요. 너무 커서 밑에 식 적을 자리가 없구나. 자, 작게 5% 200g.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앞에서 했던 거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 뭐였더라?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 소금물 곱하기 농도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소금물 곱하기 여기가 농도가 나와 있잖아. 그럼 소금물이 200g 곱하기 농도는 100분의 5. 이게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에요.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그럼 200 곱하기 100분의 5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8은 자, 여기도 질량이 뭐야? 괄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2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식이 완성된다는 거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식을 세워보면 자,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니까 각 항에 전부 100이 들어있어요. 100분의 1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100을 곱해서 똑같이 100을 없애줄 수 있어요. 모든 항에 100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은 얘네 둘을 곱하면 돼요. 얘네 둘을 곱하고 얘네 둘을 곱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쌤이 그린 거에서 얘네 둘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바로 식을 쓰자면. 그죠? 그래서 1000 플러스 8x는 자, 분배를 합니다. 1200 플러스 6x. 결과적으로는 이거 두 개 바로 곱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 x를 이항하니까 여기는 2x가 남고요. 요 x를 이항할 경우에는 200이 남아요. 그럼 x는 얼마예요? 100g 이상이 되겠네. 따라서 100g 이상.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8%의 소금을 몇 그램? 100g을 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자, 답이 쉽게 나오죠. 의외로.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6-2번.
12%의 소금물 500g에 자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쌤이 그냥 물을 넣었다고 하면 물은 농도가 0%라고 했죠. 소금을 넣었다고 하면 소금은 100%라고 했죠. 이게 간혹가다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쌤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까? 자, 12%의 소금물 500g에 물을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일단 플러스고요. 물은 0%가 되겠네. 0%의 물을 더 넣어서 5% 이하라고 만들죠. 이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부등호를. 자, 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면 물은 몇 그램 이상 넣어야 합니까? 자, 0%인 물을 X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X로 잡으면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500g에다 Xg을 더했으니까 여긴 당연히 500 플러스 X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식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플러스 소금물 곱하기 농도는 자, 소금물이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5.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0%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왜 이걸 굳이 정리하면 요 끝에 이제 5%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을 다 나누어 줘서 100을 다 곱해서 100을 없애줍니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곱해서.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곱하는 거와 얘네들이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6000은 2500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일로 보내볼까요? 마이너스 5x는 자, 얘는 마이너스 3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양변에 음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여기는 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00g 이상을 넣어야 된다. 물은 700g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교재 여러분들 교재는 64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속시하고 소금물을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64페이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할인 문제나 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단체 입장 시 할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대표 문제입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한 개에 5,500원 하는 물건을 할인점에서, 동네에서는 5,500원인데 할인점에서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할인점에 갔다 오는데 교통비가 따로 든다고 할 때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는 경우, 자, X개라고 하면 되겠죠.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해라. 자, 일단 물건을 X개 산다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동네 가게에서는 가격이 5,500원이었습니다. 맞죠? 문제에 나와 있죠? 할인점에서는 5,000원을 한대요. 근데 동네 가게는 교통비가 없어요. 근데 할인점에는 왕복 2,500원이 들어요. 그죠? 그럼 총 비용은 동네 가게에서는 5,500원짜리를 몇 개 사는지. 자, 5,500X가 되겠죠. X개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할인점에서는 5,000X 플러스 2,5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여기는 동네고 여기는 할인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야, 싸다는 얘기야? 가격이 싸야 유리하잖아. 그럼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려면 동네에서 사는 게 비싸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유리하게 되겠지. 가격이 싼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해했어요? 유리하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얘기. 자, 그래서 동네가 더 비싸야 한다는 얘기. 그럼 동네는 5,500X고요. 할인점은 5,000X 플러스 2,5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이항하니까 500X가 되고요. 여기는 2,50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몇 개? 자, 몇 개를 사면 되겠어요? 5보다 크다고 했죠. 자, 이거를 답으로 적으면 안 돼요. X는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답으로는 뭐를 적어야 된다? 6개, 5보다 큰 거니까 6개를 사는 것이 6개 이상 사는 것이 유리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해볼게요. 어느 공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2,000원이고 40명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4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이면 40명의 단체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유리하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일반으로 갈 경우와 단체로 갈 경우를 따로따로 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몇 명 이상이면 40명의 단체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얘가 유리해야 되잖아. 얘가 유리하려면 일반으로 가는 게 비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를 먼저 찾아놓고요.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당 2,000원인데 몇 명이 갈지 몰라요. 일단 2,000 곱하기 x가 되고요. 얘는 할인을 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2,000원인데 단체로 가면 40명으로 했을 경우에 20%의 할인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할인을 한다는 거는 100이 있어. 100%에서 20%를 할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거는 80%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80%를 넣어주면 돼요. 2,000 곱하기 40의 내가 내는 돈은 20%가 아니라 80%가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 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20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단체가 유리해야 되니까 일반이 더 비싸야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놓고 이거 막 계산하고 있지 마십시오. 왜? 여기 양변에 2,000, 2,000 똑같이 있잖아. 그럼 얘 2,000, 2,000을 약분을 해. 없애면 되잖아. 그럼 좌변에 x만 남고요. 우변에는 얘네 둘만 계산하면 되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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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날리니까 48, 32. 바로 답이 나오죠. 이거 막 계산하고 있다 또 2,000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32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답에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32보다 크니까 33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6번은 아까 쌤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5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5번에는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용이가 4km의 경보대회에 참가하였다. 처음에는 분속 20m로 걷다가 중간부터 40m로 걸어서 2시간 이내에 또 나왔죠. 2시간 이내로 가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접기를 하고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분속 20m로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지 구하라. 분속 20m로 걸은 거리를 x로 잡아야 돼. 근데 단위를 한번 보세요. 미터, 미터, 미터니까 이 아이도 뭘로 고쳐줘야 될까요? 미터로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단위를 통일해주는 게 일단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단위 통일. 자, 4km를 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4,000m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미터기 때문에 시간도 분으로 고쳐줘야 돼요. 미터 퍼 분으로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2시간을 분으로 고쳐주니까 120분이 되는 거예요. 120분. 이렇게 단위를 모두 통일한 뒤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분속 20m로 걸은 거리는 x로 잡았죠. 우리가 x로 잡았죠. 그럼 식을 어떻게 하냐면 한글로 적으면 20m로 걸은 시간 더하기 40m로 걸은 시간을 합쳐서 120분 이내로 오면 된다는 거지. 근데 아까 했지만 이게 속시가 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속력이 20분의 x가 되고요. 40m로 걸은 시간은 속력이 40인데 자,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거리가 전체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20m로 걸은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전체 거리가 여기가 4,000m라고 돼 있어요. 근데 20m의 속력으로 걸은 거리를 x로 잡았으면 얘는 당연히 4,000 마이너스 x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부등식에서는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연립방정식에서는 xy가 나오는데 부등식에는 x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y라고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000 마이너스 x는 1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놓고 이제 식을 20과 40을 함께 없앨 수 있는 식
이게 뭡니까? 숫자가 40이죠. 그럼 40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반드시 곱해줍니다. 그럼 날리고요. 여기는 2x가 되고요. 이거 날리고 약분되고요. 여기는 4000 마이너스 x. 자, 여기는 동그라미 2개 4800 됐죠. 자, x끼리 계산했더니 x만 남고요.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 800이 남네요. 그래서 x는 800m 이내가 되겠네. 800m 이내. 답은 800m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걸었다기보다는 단위 통일해 주는 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실력 문제 해결하기. 자, 이거를 실력 문제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x의 개수가 미지수인 1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푼다. 1차 부등식을 ax는 b의 꼴로 정리한다. b보다 크다의 꼴로 정리한다.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이때 x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한 후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준다.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a가 음수라는 말, 이 조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a가 음수니까 부등호를 나중에 바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x는 1보다 큽니다. 우리는 x를 구하기 위해서 x의 개수 a로 양변을 나눠줄 거예요. 근데 a가 이미 음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양변을 음수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고 a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됐고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가 1보다 작을 때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왜 이 조건이 나와 있는지 문제를 풀면 알게 될 겁니다. 자, x 앞에 있는 개수가 a-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모두 a-1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랬더니 좌변에 x가 남고요. 우변에 2가 남아요. 여기서 부등호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a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지. 그럼 a 자체가 1보다 작단 말이야.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빼면 전체 부호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네. 예를 들자면 0.5에서 1을 빼봐.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한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워하던데 잘 보십시오. 1번은 똑같은, 그러니까 x의 개수로 나눌 수 있게끔 쉽게 나눌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스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의 꼴처럼 내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모아 볼게요. a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a 이렇게 해놓고, 자, x를 끄집어내요. 공통으로. 그랬더니 앞에는 a가 남고 여기는 1이 남죠. 자, 이거 다시 분배를 해보세요. 분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x를 끄집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에도 공통인수가 들어있어요. 자, 3을 끄집어내면 얘부터 적어볼게요. a-1 이렇게 되죠. 두 개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3a-3이잖아. 그지? 거기서 3을 끄집어냈더니 a-1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 x의 개수 a-1로 양변을 나눠줄 거예요. 그랬더니 x는 3이고 여기서 부등호는 아까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빼면 부등호가 마이너스죠. 전체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x는 3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오늘 65페이지까지만 일단 풀어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에 주어진 부등식을 일단은 x 이꼴 수의 꼴로 나타낸 후에 수직선에서 그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x-a는 3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래요. 자, 자연수는 우리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0은 정수지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은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x는 의 꼴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2로 양변으로 나눠줘. 2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들 부등식 이렇게 나타내면 자연수 x가 1부터가 자연수랬죠. 1, 2, 3 여기까지만 나타내줘도 충분하겠네요. 자, x는 2분의 3 플러스 a보다 작다가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가 어디쯤에 있어야 자연수 2개가 들어가실까요? 이쯤 있으면 되겠죠. 이쯤에 이렇게 있으면 자 2분의 3 플러스 a의 범위가 이쯤에 있으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거를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2분의 3 플러스 a의 범위가 2와 3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수보다는 작다고 했잖아. 근데 이 수가 2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정수가 1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3에 있으면 어때요? 3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가 되죠. 얘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 갔나요? 그래서 3에는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2에는 있으면 자연수가 하나밖에 안 되지만 3에 있으면 자연수 2개가 만족된다는 얘기야. 이 가운데에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2에는 있으면 안 되고 3에는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4는 3 플러스 a,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빼줘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요. 부등식 여기 3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 a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사 문제까지 풀고 오늘 학습을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파트입니다. 자, 81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x-a는 x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이 자체를 x는 꼴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3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요. 얘가 되겠네요.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고 쓸게요. 자, 1번의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럼 1. 부등식의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수직선 위에 나타내래요. 자,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돼야 돼. 하나, 둘. 이 3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3분의 a의 범위는 요 사이에 있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다. 그죠? 요쯤에 3분의 a가 있고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에는 이 수 자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a의 범위는 3과 4 사이 어디쯤에 있어요. 그죠? 근데 3에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게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3개가 돼요. 그래서 3에는 있어도 돼요. 근데 4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가 되죠. 그래서 4에는 같다를 써주면 안 되는 거야. 4에는 있으면 안 되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만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직선의 범위는 떨어졌고 그 다음 A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3번 답은 풀어볼게요. A는 양변을 3으로 곱해줍니다. 9가 되고요. 3을 곱해줍니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활용 문제라서 좀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 배운 친구들은 이 단원에서 어려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 번 한번 인강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